기관 및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 기관은 도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은 상품권 10만 원입니다. 홍보 담당관 지원부 추진계의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구경 및 생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인평 내일 소식 문자 서비스를 확대하고 SNS 신규 콘텐츠를 발굴 추진하여 구경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인평 내일 소식 문자 서비스는 현재 28,500명의 주민이 월 1회 인평구 소식지 문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향후 보다 많은 생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주민 확대와 더불어 전 부서와 문자 서비스 이용 주민 정보 공유를 통하여 각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2월에는 이미지 콘텐츠 제작 종송이 가능한 인평 내일 소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로 지역 소문 일꾼 및 이담 사례를 발굴 소개하는 인평 피플 콘텐츠와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주민이 가봐야 할 지역 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SNS 인평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부서에서는 주요 사업 및 행사 추진 시 인평 내일 소식 문자 서비스 및 SNS 신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00회 조국체전 부대행사인 인평 홍보관을 지난 10월 4일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남문 전국 지자체 홍보 공간에서 한문암 체험 특구 체험 여행 및 이벤트 체험,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주 공관일중 요리에서 개청 40주년 기념 인평 옛사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중에는 인평 역사 한옥박물관, 등산정보도서관 등에서 전시회를 계속 진행할 하오니 많은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보고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 한정과 주요 수익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은 유엔 비자 MCR과 관련하여 우리구와 마카티 필리핀 마카티라 MOU 체결은 유엔 재난 경감 상국에서 금일 다친 연기 요청이 있어 별도의 일정을 잡기로 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유엔 인증을 위한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개청 40주년 기념하여 역대 인평 대상자 수상자분을 초청하여 구정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16일 4시에 인평원에서 역대 수상자 100여 명을 모시고 구정 설명회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기념 공연도 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인평구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이고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29일은 토론훈련, 30일은 지진 대피훈련, 31일은 현장훈련으로 진관사, 한옥박물관, 북한산 일대에서 산림청 등 42기관 600여 명이 참여하고 소방헬기 2대, 소방차 40여 대, 경찰 차량 20여 대, 문화재 이동 차량 10여 대 등 대규모 실전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1일은 화재 대응 훈련을 마지막으로 실시합니다. 훈련을 시절처럼 준비하여 재난 대응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산정보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5대 연계 서비스와 우리구만의 특화 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은평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경찰청 및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119 및 112 및 119 긴급 출동을 비롯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 출동과 사회적 약자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약자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제 재난 차량 번호 인식,
재난 관련 시스템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원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대 구비 5대5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바로 계약 체결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입니다. CCTV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35개소 142대를 설치하였으며 이번에 은평 및 서부경찰서와 설치 위치를 협의하여 28개소 140대를 신규 설치하고 영상 분배 소프트웨어 및 통합 스토리지를 정설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억 1,700만 원으로 국비 조정 요금은 5억 7,200만 원, 구비 4,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발음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잠실 주경기장 등 32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27개 종목 7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8종목 10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은평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휠체어 비경기가 진행됩니다. 행사장 안전과 진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 인공암벽장을 개방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6일 주요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암벽장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산학연맹 주관으로 개관식을 열겠습니다. 제20회 서울특별시 교육카페 학생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와 연계하여 열리는 개관식은 기념식, 테이프 커팅, 시설 나무, 경기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관식과 기념대회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는 일반 주민에게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참고로 암벽장 인근에 들어서는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현재 내부 시설 보완과 운영 인력 채용 중입니다. 이번 달 재반 준비를 마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전면 개관 시기는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3부 개소식 사항입니다. 10월 15일 응암동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록과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경과보고 평판식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역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지역주민, 복지시설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5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욕구와 재단에 대한 기대 역할 등 지역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돌봄 SOS 센터 현장 모니터링 실시 사항입니다. 이번 주까지 서울시 주관위로 구와 4개 동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6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후 774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상태입니다.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은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 부서장님과 동료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종결화동 사업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했던 종결화동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그간의 성장 과정을 놓치고 종결화동에게 필요한 사업관리 서비스를 찾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94명에 대해 연단, 설문 등을 취하여 사업관리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수치화하여 향후 사업의 방향과 사업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구립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스텝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신규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 19명에 대해 원장의 리더십, 노무, 회계, 우수 구립 어린이집 견학을 실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경사들에게 위주절 공연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아프리카에 대표되는 작곡 국가의 음악을 통해 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3회 솔미라는 친구의 가족의 일상을 음악으로 연주하는 웰컴 투 솔미하우스라는 내용으로 1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자라나는 영리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예술적 경험과 인지 능력을 높여 영리아의 감성과 상상력의 행동함을 풀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장과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일절 경력과 언어 추진 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회 웅하모거리 전통주거리 문화축제를 10월 12일 웅하모거리 상점과 일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신전통주 달빛유자 공개와 시음회가 있으며 트리터 공모전 시상과 전국 8도 전통주 시음회, 초청가수 공연 등 문화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은평 달빛유자는 우리구와 장수 막걸리, 상인회와 협약해 개발한 것으로 동산의 꿀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유자를 가미한 막걸리입니다. 간부님들께서도 축제에 오시면 달빛유자 막걸리를 무료로 시음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2019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계획입니다. 10월 17일부터 중기구와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박람회에 연서시장이 참가하여 난타 공연과 특성화 사업이 소개될 예정이고 선진시장 전학으로는 시장연합회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여 선진시장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회 은평구 전통시장 박람회를 10월 26일 성화공원 차원거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9개소가 참여하여 우수시장 표창과 각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공연 등이 열릴 예정으로 많은 구미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기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심의회가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의거 일용 경과 1,000만 원 이상 82명 세액 23억 3,700만에 대하여 지난 3월달에 1차 지방세 심의회를 개최 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차 지방세 심의회를 10월 중에 개최 후 홈페이지 공보 등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자동차세 체납고지세 일제 발송을 7월까지 체납자 9,214건 11억 3,200만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일반 우편으로 10월 15일까지 일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간호사업 제한 요구 대상 12명, 인허가 16건, 세액 290건 4,400만원에 대하여 간호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간호사업 제한 예고 후에도 민 납부시 허가부서에 간호사업 제한을 요구하여 체납자 관리에 만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혜과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 대중비 주진계획 변경 결정 심사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한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의 체육시설 중복 결정과 국립한국문학관 및 통일박물관 건립부지 확보, 서울시 서구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신도중학교 중축부지 확보,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동차 정류장, 서북한 복합체육시설, 대안학교 부지 등을 확보하는 내용과 SH공사에서 미매와 필립부지 활성화를 위한 용대 변경과 문화공원의 진출 있도록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요청한 통일로 우회도 신설 및 직축지구 연결도로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 주민공단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구의회경 정치, 주민공청회 절차 등을 이행하고 12월경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은평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번 도시계획 시설 공공공기와 학교에 대한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공공공기 변경은 현재 응암이동 마을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공기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학교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결정된 녹본 초등학교 도시시설 면적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학교 내에 체육관을 신설하기 위해 공표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0월
10월 10일부터 주민공단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 오후 2시에 이내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자원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자원산업 도시 생활 폐기물 감면 시범 사업을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민이 생활 폐기물 혼합 배출로 인한 폐기물 양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원산업이 복잡한 비즈니스 영역 중 비용 부담이 많은 자율용품의 수거 선별 과정을 주민이 직접 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참여 주민에게 돌려줘 자발적으로 생활 폐기물 감량에 참여 유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 수도권 맷집 반입이 강화되어 10월 2일 우리구 총 16대 반입하는 중 2대는 결정 불가후 반입이 되었으나 최종 1대는 주민들이 혼합 배출이 극히 불량 판정되어 되돌아온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의 시범동으로는 총 환경에 있어 고지대와 일반 주택이 다수인 열악한 동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타동의 전개 시 사업의 확대를 꾀하고자 가른 이동을 선정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가른 이동 주민 400명을 포함 640명이 되겠으며 추진 방법으로는 시행 기간 중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4시간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금일 시행 첫날이 되겠습니다. 수혜사는 사단법인 녹색 소비자연대 민간자본 5천만 원과 우리구비 900만 원으로 총 5,900만 원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월부터 7월까지 준비기간과 참여 주민이 모집과 이해에 걸친 교육과 3회 토론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10월 4일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12월 9일서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확대에 따른 사업 준비를 한 후 2020년 3월 1일부터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성과 지표 중 향후 15개동 참여 시 연간 최소 15억의 예산 절감과 생활 폐기물 10% 감량 효과가 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주민 모집과 회의에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가른 이동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과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10월 클린데이를 맞이하여 최근 수도권 매출 반출 사태와 관련 주민들께 올바른 분리배출 협조에 대한 추진단이 주최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겠습니다. 장소와 참여는 은평구 전역을 4개 권역별 대상분과별로 나누어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보고서표와 같이 각 분과별 테마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치는 10월 8일 추진단 토론을 거쳐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 관련 부서와 공예 협조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분과별 해당 부서장님과 동양님께서는 본 캠페인인 단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주과 운영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5월 15일부터 운영한 인천 풍수해부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방기관에 끝나는 10월 15일자로 운영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소방대책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9월 말까지 예령 강우량은 총 740mm이며 이는 작년 대비 약 56% 수준이고 매우 적은 양이지만 최근 들어 강우 양상이 국지성 측면호가 더 심해지고 있으므로 연 강우량의 만큼 내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태풍이 지난주 영향을 준 제18호 태풍 이탈을 포함해서 전체 18개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7개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상적 통계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태풍 연항은 연평균 25개 정도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3개가 직간접 영향을 끼쳤으나 금년에 7개가 영향을 줬습니다. 이는 1959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기상관측의 최대라고 봅니다. 또 어제 10월 6일 강원 동쪽 바다에서 제19호 태풍 하기치스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간 동안 지금까지 이상 발령이 총 30회 있었으며 연이은 2,825명이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전체
22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20건, 9월 7일 13호 태풍 닝닝으로 인한 피해가 201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각 기능부서의 공중센터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기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명령을 집중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서장님들과 공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소방대책에는 근래에 처음 시행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 서포트를 확대 운영하고 침수 취약가구에 대한 진주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침수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강풍에 대해서도 대비를 더욱 강화하고 홍수의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홍수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공고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홍수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위기간 소방대책 수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책기간 종료 후에도 희석적인 호우나 강풍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지속과 자체적으로 소방대책관을 구성하여 상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기 기간 중에도 호우 등 상황 발생 시 소방기관에 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홍수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하겠습니다. 보건기구 업무 추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 건강상담 교식을 금일 11시에 보건교실에서 한국야구소 직원이 인평구 지회 회원 30여 명을 모시고 유식장을 수여하여 동네 어르신과 보건소 간의 건강 연결망 구축과 어르신 일상생활 안전 및 특별 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상담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 생활용품 토크 콘서트를 2019년 10월 16일 16시에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장례 청소년 7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정보 강연과 기념자 및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생활정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정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정신건강 특별체험 프로그램 힐링 투게 행사를 2019년 10월 17일 09시부터 18시까지 센터 등로 정신장애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민속촌을 방문하여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인들의 단체 활동 수행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및 생활의 활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항은 소멸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건총장이 10월 중 구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하상위 계층 가구 등 노건의 장애인, 질병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부를 함께 살피는 저소득층 생활주방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 말까지이며 주방기구 교체 대상 가구는 사전 조사 결과 155가구입니다. 추진 일정은 9월 말까지 대상 가구 사전 방문을 통해 교체가 필요한 가구 조사 및 건강 상담을 마쳤고 11월 말까지 재방문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복지 브랜드 등 2인 1조 방문조를 편성 후에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살피고 주방기구 중 낡고 오래된 비위생적인 양은 냄비를 스텐 냄비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의 공원음악회가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노건 초등학교역 서걸림공원 상설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현악기 및 성악 공연으로 준비해서 가을 분위기에 맞는 멋진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회의 자료를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일동장이 10월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10월 8일 혁신파크가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체결하는 MOU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19일에 추진하는 문화축제 프로그램 참여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두 번째, 서울혁신파크와 함께하는 제13회 덕발골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9일 불광초등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덕발골 문화축제는 식전행사, 기념식, 주민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혁신파크에도 일정 부수를 제공하여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부산동 주요업무 공모전의 업무 추진 실적 3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수영 연휴 기간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출근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상 정면 배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한 성과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산동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제18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우수 사례동으로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전국 402개 동에 응모하여 선정된 82개 동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우수 사례 전시회와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동은 조직 네트워크 분야에 전국 21개 동에 응모하여 5개 동에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선정 내용은 관내 노숙인시설 의병의 마을 생활인들을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 함께하기 위해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조직협의체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사업을 전개하자는 취지로 부산동 슬그만 이들의 땀방울, 은평사랑 청소대장, 우리도 향기로운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0일 시상식에는 전국 참여동 82개 동 중에서 18개 동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저희 부산동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5회 거북마을 하늘대축제를 10월 26일 개최합니다. 장소는 부산동 마을공원이며 문화공연, 먹거리 장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주민 1000여 명과 함께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23일 18시에 관내 의시점에서 주민 네트워크 강화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여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산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추진실적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19년 한글반포 563돌맞이 한글기념 한글 시로 다문에다 시공작품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모는 증산동 주민센터와 증산정보도서관이 함께하였습니다. 시상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수상 발표는 2019년 10월 2일 입상자 발표회를 통보하였습니다. 시상일은 2019년 10월 10일 10시에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라나는 꿈나들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도취하도록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시룸의 북카페 한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11월 1일 금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주민센터 1층 시룸의 북카페입니다. 참석 인원은 100여 명과 주요 대학인과 직능단체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 공연, 한판식, 시설 관람 등 시룸회가 있겠습니다. 무대 행사로 시룸의 갤러리, 물에 비친 오후의 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분야의 바자회와 먹거리 운동도 함께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한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룸의 정원 중공기념 시룸의 골목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골목 자투리 땅에 시룸의 정원을 조성하여 꽃묘 식재를 하고 주변 방범투표를 정비하여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함께 활력소가 되는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일시는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등산동 방범투표 앞입니다.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경상 어르신과 주민들이 행사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식전 공연, 동가보고, 커팅식, 현판식, 다가회 및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증산동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년 전통마을에 내려오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반웅산 산신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0시에 실시합니다. 장소는 반웅산 신재단입니다. 마을 주민 30여 명과 제자의 음식과 나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증산동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을 위한 추석의 짜장면 데이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11시부터 13시까지 시rum의 어린이공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공연과 정식 짜장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증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회 진관동 한울타리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6일 11시에 구파발령 가담회 광장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모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주민 장기자랑, 체험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축제 사회자는 진관동에 연구가 있는 연예인 박경림 씨 진행기구로 진행합니다. 둘째, 동파발교회와 진관동 직능단체 연합 자선바자회를 추진합니다. 10월 19일 10시부터 동파발령 만남회 광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특산물, 음식, 의류 등을 판매하여 당일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셋째, 나눔가게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2일 10시에 김영관 업무사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협약 내용은 등기, 임대차고, 민호가 분쟁 등에 관한 법률 상담으로 매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10월 16일에 실시하는 통장 워크숍은 민간 역량 강화 파악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국회 잠깐만 정말 많은 일을 우리 민지나라에서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홍보 담당관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늘 소식이나 SNS 신규 콘텐츠 활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각 동별로도 또 과별로도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본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혜택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27,000명인가? 28,000분 정도 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 어차피 주민들이 알고 또 홍보하고 또 우리 보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는데 주민들 그 안전에 대한 보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거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본인들한테 1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우편부에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잠수 막걸리하고 우리 우편의 달빛 유자를 만들죠. 전통들을 지금 만드는데 한번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도 한번 함께 해주시고 또 가보시면 그 달빛 유자의 그 또 홍보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동에서 이번에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가장 그 저축주거리가 많은 곳이죠. 그런데 이게 요즘 아시다시피 수도권 메리츠에서 혼합 배출로 차량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매립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게 마이너스로 인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은 우리 전동으로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에 통제 분야에서 재난안전본부가 열심히 해주셔서 유례 없이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죠. 또 국지성 호우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그 본부뿐만 아니라 우리과 동에서 열심히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부산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평의 마을과 우리의 그동안 은평의 마을은 우리의 이제 은평 구민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을의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마지막 역할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함께 나눠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증산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수선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또 문화활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그 서로의 소통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구청장님께서 구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성과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고생하시고 하여튼 많이 하시면서 고생하시고 고생하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드백하는 건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계획에서부터 반드시 평가 계획을 좀 만들어서 현장에 강사 담당관이 주관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외부인들이라든지 우리 관계 부서들 함께 모여서 축제가 끝나면 반드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워낙 관심이 많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누리축제 관련해서 이제 누리축제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금요일날 한 곳을 가봤는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 듣고 공유 한번 해보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날이 좀 더웠어요. 더웠는데 이거는 그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생활문화예술축제에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이제 그간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하기 쉬운 게 이게 뭐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너무 당연하게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잘하거든요. 근데 출연자들이 갔더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더우셔가지고 특히 이제 이제 무대에 올라가시려면 복장도 입고 해야 되는데 그날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이렇게 큰 선풍기라도 몇 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불광천 반대편에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죠. 더우니까. 근데 거기에는 화고라나 아무것도 없고 땡볕에 계속 그렇게 계신 거죠. 그래서 그쪽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구민 물론입니다만 출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생각하에 축제를 좀 더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여자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부처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죠. 대성 40주년으로 열일음악회도 있었고 국민체육대회도 있었고 또 누리축제도 있었고 많은 축제도 있었는데요. 직원들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북한산 문화축제가 9일날 남아있죠. 남은 행사도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개월 동안 운영해온 폭염 수방 대책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노력해준 직원들과 또 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시켜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규정을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 행정의 권한을 나누는 시민들과 또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수기 과정 일환으로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 직원들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협의 과정을 불편하고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 주민을 행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를 여기고 후회적 관계를 맺고 협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행정의 전문성이 낮은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예산 편성에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 합의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생활다리 시민 평생학 시스템 구축에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공모에서 은평 시민대학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요. 평생학습도시 은평의 저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소방부서와 또 학습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크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 시민대학이 일상의 다양한 질문들을 이웃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시민성장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 사례들과 차별화되고 또 마을 곳곳을 일상 학습 배움터로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생활단위 시민 평생학습 시스템을 통해 우리 은평구 평생교육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그 최입회 정책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가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 시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시민 성장, 이런 부분, 시민의 배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단위 시민 평생학습 시스템을 활성화를 위해 정부서에서는 도서관, 또 자치회관, 마을 시설 등 학습 공간 연계 및 교육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구가 선도적 평생학습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기도 하죠.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전 국가적인 노력에 불구하고 아라뱃길 자매 사망이나 북한 이탈 모자 사망 사건 등 생활고를 비관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립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노력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는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생활상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에 알리는 근거리 인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하고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복지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구축된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한 건의 고독사나 생활보 비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주민 친화적 건축물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그 불광천에서 우리 건축물을 봤고 또 불광 이동인가요? 거기서 산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주변 경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등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생활 SOC 복합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부서주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업지 선정의 이면에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함께 어울리고 누릴 수 있는 세대 소통 공간으로 계획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 발주나 각종 인허가 시에도 이를 참고하여서 건축물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주변 경관과 어렵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 건축과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수상지가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수상 사례를 확인하여서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적극적으로 현장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